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지나고 첫 방송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다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석 당일날 보름달을 좀 보려고 나름대로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해필 제가 있는 그 집에서는 폭우가 내려서 이 경기 일원에 폭우가 내렸다 그래요. 좀 아쉽게 올 추석은 보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서 어떻게 지방에나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신 분들은, 고향에 가신 분들은 아마 보름달도 보고 좋은 추석도 이렇게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맑고요.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신춘문예 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2020년 영남일보 문학상 당선작입니다. 시 당선작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당선하신 금희숙 씨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읽고요, 다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금희숙. 유모차는 미리 늙어갑니다. 똑같은 장난감을 만지면 계속 넘어지고 인공위성의 속도로 그런 말을 배워야 하는데요. 반짝거리는 액정을 젖병처럼 빨면 손바닥만큼 엄마가 웃고 있어요. 터치로 선생님을 밀어내고 클릭으로 친구를 선물하고 종소리는 아무래도 허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껴안아도 따뜻해지지 않는 밤, 매일 손잡이를 돌려도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불안은 얼마나 뚱뚱해지는지 모자를 벗어도 표정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개 없이도 새가 되고 오늘보다 더 빨리 오늘이 쓰러집니다. 울음은 턱받이에서 말라가고 눈동자는 쉽게 예민해집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믿지 마세요. 여전히 풍선은 위험하니까요. 이제 옹알이는 대화하고 우리는 기계보다 먼저 완벽합니다. 자, 이것이 2020년 영남일보 시문학상으로 당선한 포노 사피엔스의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이제 이 시 제목이 합성어인데요. 포노라고 하는 스마트폰 뭐 이런 개념이죠. 디스플레이 뭐 이런 그 디스플레이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인류 뭐 이런 쪽이고요. 그야말로 우리 문자 세대에서 이제는 기계 문명의 세대로 인류가 또 한 드라마를 쓰기 시작한 시대에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시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뭐 포괄적인 그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개괄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뭐 판이하게 다른 그런 세상으로의 이행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고, 지금 막 그런 말을 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인간과 인간이 목소리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소통을 했죠. 이것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소통의 한 방식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통해서 서로 대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문자를 모르는 세대와 문자를 독점하고 있는 세대는 판이하게 삶의 질이 바뀌어가고요.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근대 교육을 얘기를 한다면 1900년대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근대 교육의 출발이 아니라서 유감이지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근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제도죠. 그 제도에 포함되었고요. 그 학교라고 하는 제도에서는 근대화 시켜야 되니까, 근대 인간으로 육성을 해야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문자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세대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문자화된, 정보화된, 문자로 정보라고 하는, 텍스트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많이 곤란했을 겁니다. 삶이 힘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직접 해보죠. 들여다보죠. 한 동네 또는 한 지역에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자를 해독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꽤 유복하거나 이렇게 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근데 무슨 서류나 관공서에서 온 서류나 아니면 자식에게 온 편지나 이런 것들을 내지를 못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서류를 들고 또는 그 편지를 들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요. 때때로 그 뭐 관공서겠죠. 관공서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무슨 고지서가 이렇게 날아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공서에서 그 고지한 날짜를 넘기거나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이렇게 해서 억울해하고 또는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자를 아는 세대와 문자를 모르는 세대 간의 일종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이제 문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 과학 문명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SNS나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종의 거부감 같은 거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부분들이 조금만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하고 어디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또는 자식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자식이 쉽게 가르쳐 주나요? 그런 것들을. 처음 한두 번은 이렇게 부모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또 그 부모는 그거 얘기 들어도 그때뿐이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똑같은 문제를 또 물어보면 짜증을 내고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서럽고 위축되고 하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왜 이것도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 왜 기억을 못하고 모르냐라고 똑같은 그 구박을 하거나 눈치를 줬을 겁니다. 그때마다 당신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금희숙 씨가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을 아주 냉철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행 들어가서 조금 얘기를 연장해 갈까 합니다. 유모차는 미리 늙어갑니다. 우린 태어나자마자 전통적으로 가졌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모차는 미리 늙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 또는 미처 습득하지 못하는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난감을 만지면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영속적이고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이지요. 삶의 덕목은 어디에서 배워야 된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삶의 덕목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졌죠. 또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과거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또 많은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통에 대한 단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난감을 만지면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이쪽에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상에 맞게 끊임없이 변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변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변하는 시대가 아니고, 빛의 속도로, 정말 빛의 속도로 이 시대는 변해갑니다. 자고난 변해 있고요. 또 자는 동안에도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큰 경외감만큼 또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위성의 속도로 그런 말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공위성은 참 빠릅니다.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간이 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거리는 액정을 젖병처럼 빨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젖병은 나의 목숨이고 삶의 연장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이때 이 젖병은 또한 그 윗세대에서는 어머니의 젖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현대화되고 하다 보니까 젖병으로 대체가 되고요. 그 젖병이 다시 액정으로 이제 대체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큼 엄마가 어디에서 웃고 있습니까?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액정 안에서 웃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전통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머니의 체온을 통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숨결과 어머니의 잔잔한 목소리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체온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으로 도저히 태어나거나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삶의 바탕이죠. 삶의 바탕,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되었나.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액정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되었다. 바로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화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치로 선생님을 밀어내고,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전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조선시대는 그랬던가요? 군사부 일체 이렇게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절대성을 부여받았던 거지. 그것은 왜냐하면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더 다른 겁니다. 국가와 나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주고 또 이끌어가고 길을 열어주고 그랬던 대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는 일정한 절대성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부여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이제 전수가 되고요.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는 그 섹터 안에는 선생님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 선생님의 절대성이 어디로 전이가 되나요? 액정이라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SNS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체가 됩니다. 클릭으로 친구를 선물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뭐 굉장히 편의성 아니면 그 효용성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면 더없이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부산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의 소식도 1초나 2초 만에 볼 수 있고요. 그 친구의 실제적인 모습도 스마트폰 액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미지만 있지 무엇이 없나요? 체온이 없는 것이죠. 체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보면 한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보 전달에 큰 몫을 문자가 담당하고 있죠. 텍스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 텍스트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흔히 그걸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상으로 영상을 결합해서 우리는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또는 어떤 컴퓨터 액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요. 그의 실제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소리는 아무래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종소리는 지금 제 세대 정도 된 분들의 공히 알고 있는 종소리입니다. 우리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 국민학교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학교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렸던 것이고요. 또 그 학교 수업의 시작과 끝은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화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껴안아도 따뜻해지지 않는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스마트폰이나 그 액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액정에 실제화된 이미지가 아무리 많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뜻한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냥 보는 것이고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체온과 체온을 서로 나눠 가질 때 인간은 가장 안정적이고 따뜻함,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현상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더더욱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참으로 슬픈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가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 정서의 바탕은
체온과 체온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과학이 대체해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강현실이니 뭐 이렇게 가상현실이니 이렇게 지금 과학이 달려가고 있죠. 실제화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건 실제화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지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시대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의 화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체온과 체온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를 내가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영속되는 시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요. 불안한 만큼 우리는 다른 방향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탐닉을 가지게 되고요. 그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을 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기 몰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수록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많은 집과 많은 돈과 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쟁이고 또 쟁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쟁여놓은 그곳에는 과연 불안감이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같이 어머니의 체온을 나누면서 곤히 이렇게 잠든 모습을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 근본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 그래서 모자를 벗어도 표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행복한 얼굴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고 말끔하고 말쑥한 세련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슬픈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날개 없이도 새가 될 수 있고요. 오늘보다 더 빨리 오늘이 쓰러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지금 내일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오늘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불교적 관점인데 어쨌거나 여기는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보다 더 빨리 오늘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음은 턱받이에서 말라가고 눈동자는 쉽게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울음은 턱받이에서 말라간다. 우리 턱받이 하는 시기는 어린아이죠. 유년기입니다. 유년기.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밥을 흘리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턱받이를 갖는데요. 그때 그 턱받이 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죠. 애기들입니다. 그 애기들의 울음은 소통입니다. 일종의 자기의 감정과 정서를 어머니에게 또는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울음이죠. 거기는 그 울음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체온과 자기의 그 깊은 속마음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 당신의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다 말라가고 눈동자는 쉽게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왜 예민해집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많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고요. 안정감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믿지 마세요. 여전히 풍선은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과학 발전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손톱은 공격성이고 욕망이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욕망의 극대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가닿고자 하는 또는 손에 넣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시적 성취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쥐어주는 것이 과학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저도 과학을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혐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울러서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저는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 화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풍선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풍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과학이고 과학으로 대체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이 들어야면 풍요로운 세상이 되고 인간이 더 이상 노동 현장에서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야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장밋빛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옹알이는 퇴화하고 우리는 기계보다 먼저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옹알이는 퇴화했습니다. 퇴화해 가고 있고요. 이때 이 옹알이는 그 어린아이, 그 애기죠. 애기에게는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는 정서와 감정과 체온과 희망과 이런 것들이죠. 그 옹알이만 듣고도 어머니는 다 압니다. 저 아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 엄마와 그 어린아이는, 아기는 그 옹알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통 방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옹알이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무엇이 그 자리에 이제 대체가 됩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기계보다 먼저 완벽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이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포노 사피엔스의 세계성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이 얘기만 이렇게 분분하게 듣고 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해가고 발전해갈지는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동물들과의 어떤 구분성, 그 다른 대상과의 사물들과의 구분성,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유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생각인 것이죠. 생각.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졌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근데 그 우월감을 이제 앞으로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한다라고 해요. 대체를 한다라고. 그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저도 예단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정한 부분을 그 AI가 담당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인간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가거나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아마 이 금희숙 시도 그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80년대인가에 게오르기죠. 게오르기의 그 책들을 보면서 많은 그 앞날에 대한 일종의 불길한 애착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선취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불안이 정말 불안인지 아니면 행복인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냉철하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영남일보 문학상으로 당선하신 금희숙 씨 포노 사피엔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다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